일단 저는 오늘 지난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에이전트, 온체인 AI 에이전트 관련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뭐 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스테이트 오브 뭐 에이전트라고 쓰긴 썼는데 사실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고 지금 시장 현황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제 가벼운 전망 정도로 이제 되게 베이직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크립토 AI 에이전트가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왔던 용어고 되게 이제 뭐 유즈 케이스를 만들려고 웹2나 웹3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좀 이 용어가 되게 좀 핫해진 거는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크립토 씬에서는 AI가 2023년부터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월드코인이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카시나 랜더나 뭐 이런 이제 디핀 쪽 혹은 이제 디파이 AI 뭐 이런 이제 토큰들이나 프로젝트가 원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2023년부터 좀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좀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좀 어, 기본적인 이제 좀 뭐 툴이나 앱이나 이런 이제 생태계 같은 프로젝트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많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 건 작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3월, 4월부터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웹3 쪽 온체인과 이제 좀 결합이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4년 3월쯤에 이제 고트가 아무래도 이제 뭐 완벽한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민코인 성격을 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중순 말부터 이제 올해 1월 중순까지 이런 온체인 AI 에이전트 토큰이 되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제 이런 뭐 시총이나 이런 상승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밈이나 혹은 뭐 디사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되게 높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토큰 가격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온체인 AI 에이전트 토큰들을 보시면은 뭐 지금은 CX에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덱스 때부터 되게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AI XBT나 뭐 AI 식스틴즈나 버추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초창기부터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좀 수십 수백 배 가격 상승을 좀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여기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라서 뭐 중간에 내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간에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되게 엄청나게 많이 좀 상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런 이제 뭐 민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좀 빠르게 이제 받아들인 솔라나 같은 경우는 AI 해커톤까지 이제 주최를 하면서 좀 다수의 AI 에이전트 프로젝트들이 되게 단기간 급등을 좀 했었고요. 뭐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폰서였던 것 같고 뭐 참가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뭐 두 배, 세 배, 많게는 뭐 10배 이상으로 좀 급등을 하기도 하면서, 되게 1월까지는 되게 다들 해피했었던 그런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월 중순 이후에 조금 급변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이런 AI 에이전트 유동성이 빠져나갔던 원인 중 트리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밈코인 때 엄청나게 좀 빠졌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때는 뭐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좀 많이 빠졌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밈코인이 사실 솔라나에서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생태계에 있는 이제 AI 에이전트나 밈코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가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트럼프 다음에 이제 영부인인 멜라니아의 밈코인이 이제 또 급등을 하면서 2차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계속 좀 안 좋은 추세로 갔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딥시크가 비용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뭐 오픈 AI만큼의 이제 뭐 성능을 낼 수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AI 쪽이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거품이 좀 꺼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로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가 계속 뭐 70 이상, 80 이상, 뭐 거의 뭐 한 80 중후반 유지를 하면서 알트코인과 이제 AI 에이전트 토큰들의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뭐 요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많게는 뭐 80%, 90%, 뭐 적게는 70% 이상의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물리셨던 것 같아요. 오를 때도 이제 수익을 좀 보시긴 했는데, 오르면서 계속 이제 투자금을 뭐 레버리지를 하든, 뭐 계속 뭐 몰빵을 하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탐욕과 이제 좀 욕심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고점에서 이렇게 좀 때려 맞으시니까 되게 좀 우울한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온체인 AI 에이전트 메타가 이제 끝이냐? 그러면 이제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저도 물린 상황이라서 뭐 제가 뭐 희망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AI 에이전트 온체인 AI 에이전트 토큰이 사실은 급등한 것도 맞고, 사실 뭐 어떤 서비스나 유틸리티가 보장된 형태로 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냥 토큰을 찍어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품이 빠지는 건 좀 필연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AI 에이전트 메타가 이제 끝난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희망회로 돌려보면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일단은 웹2에서도 AI 에이전트 관련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빅테크들도 AI 에이전트 서비스 내고 있고, 스타트업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딥시크 같은 경우도 사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픈 AI나 이제 뭐 엔트로피에게 이제 클로드나 이런 것들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사실 뭐 가장 조금 큰 피해를 입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쪽에 좀 몰려 있었던 이런 투자 심리나 유동성이 2025년에는 AI 소프트웨어로 크게 좀 넘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웹3에서도 온체인 AI 에이전트 메타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한 번쯤은 좀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좀 본격적으로 좀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형태의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분류를 해보니까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핵심 레이어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 이미지 보시면은 가장 하단에 이제 인프라, 지금은 인프라에서도 네이티브한 이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프로젝트 중에 AI 식스틴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다우스펀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탈중앙화된 헤지펀드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해서 뭐 운용을 해주는 약간 펀드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엘리자 OS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어떤 개발자들을 이제 생태계로 좀 온보딩 시키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건 결국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어떤 개발 도구나 뭐 구조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이런 이제 리자 말고도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통신하고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뭐 미드웨어 같은 플랫폼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도놀라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요런 이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간에 이제 앱스토어, 약간 요 앱스토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모바일의 생태계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어가지고 좀 구분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보면 약간 런치패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중간 계층에서는 런치패드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관리하게 되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버추얼스 프로토콜이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개발자나 혹은
뭐 개발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뭐 에이전트를 찾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버추얼스 프로토콜처럼 어떤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상단에 이제 앱, 이제 별도의 개별 이제 에이전트 계층에서는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I XBT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 에이전트라고도 할 수 있고, 게이밍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것들은 게임 내에서 AI 캐릭터를 이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형태로 좀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롬프트 베이스의 AI 에이전트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의 어떤 D앱 같은 형태로 좀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각 그냥 되게 기본적인 컨셉이나 대표적인 뭐 프로젝트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앱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직접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서비스 AI 에이전트를 앱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좀 분류를 해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프롬프트 베이스드 에이전트나 오토메이티드 트레이드 뭐 이런 자동 뭐 투자를 도와주는, 그리고 자산을 관리해주는 뭐 이런 에이전트, 그리고 뭐 게이밍에 사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의 앱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뭐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AI 엑스비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SNS나 뭐 시장 동향이나 기술적인 지표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유망한 토큰을 식별해주고, 이렇게 이제 트위터 X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주거나 뭐 어떤 시그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터미널 서비스를 또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블룸버그 터미널하고 유사한 건데, 뭐 예를 들어 토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런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내가 트레이딩 할 때, 투자를 할 때 더 좀 알파를 찾을 기회가 더 많다.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XBT도 이제 뒤에 티커를 보시면은 바이 버추얼스, 앞서 말씀드렸던 런치패드 플랫폼인 버추얼스 프로토콘에서 이제 발행된 토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에이전트. 쉽게 말하면 이게 사용자가 자연어로 원하는 이제 뭐 블록체인 작업 트랜잭션을 AI에게 말하면 AI가 이걸 이해하고 필요한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구성해서 실행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뭐 웨이파인더 같은 것들이 좀 브라이언 노우스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면들을 보시면은 브라이언 노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챗GPT 같은 이제 UX, UI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GPT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트랜잭션을 자연어 형태로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트랜잭션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자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봇도 자연어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뭐 1000 USDT를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은데 뭐 괜찮은 디파이 애그리게이터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뭐 원인치나 뭐 유니스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면서, 만약에 내가 이러한 이유로 원인치를 추천한다. 수수료가 제일 싸고 뭐 중간에 뭐 중간자가 많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주면은 사용자가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이제 보시 에이전트가 뭐 최종 서명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트랜잭션 작업을 기존에는 그냥 버튼 클릭하고 서명을 직접 하는 형태로 했다면은, 그냥 지갑을 연결해서 이런 서비스들과 이제 아예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AI가 자연어 형태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는 에이전트 서비스로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이밍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패러렐 스튜디오에서 만든 패러렐 콜로니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요 이제 패러렐 콜로니는 요 아바타라고 불리는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게임이고, 뭐 저도 요걸 해보진 않아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좀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러럴 콜로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인프라적인 성격도 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추후에는 어떤 블록체인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게이밍 AI 에이전트 시장도 뭐 블록체인 게임도 그렇지만 기존의 이제 좀 전통적인 웹2 게임에서도 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되게 좀 보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좀 익숙한 개념이실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가 AI 에이전트 및 관련 토큰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펌프펀과 좀 유사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빗썸이나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버추얼 프로토콜이 이제 대표적인 런치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사실은 본인들의 이제 인프라, 별도의 프레임워크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은, 좀 더 이제 고급 기능을 갖춘 AI 에이전트들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I XBT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요 루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버추얼 캐릭터, 버추얼 유튜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버추얼 캐릭터를 생성해서 이 버추얼 캐릭터가 뭐 틱톡에서도 활동을 하고, 뭐 어떤 서비스에서도 이제 뭐 IP 기반으로 뭐 로열티를 받고 제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돈을 벌어오게 되는데 이 AI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고 결국에는 이들의 토큰을 구매를 해서 약간 지분처럼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그 소유권에 어느 정도 맞춰서 에어드랍을 받는다든지 그 토큰에 뭐 이 루나 같은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벌어오는 수익을 공동으로 좀 분배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인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프레임워크 중심인 것 같고요. 프레임워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에이전트를 뭐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뭐 툴인 것 같고 개발에 도움을 주거나 뭐 에이전트들 간의 이제 통신 메시징 등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요게 이제 AI 16제에서 이제 발행한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본인들의 이제 성능, 스코어가 더 높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리그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버추얼스 프로토콜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뭐 제레파이, 뭐 휴리스트, 레이, 뭐 엘리자, 뭐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AI 16G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인 엘리자 OS 가 있습니다. 사실 AI 식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AI 에이전트 주도의 헤지펀드 다오로 처음에 좀 런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오스펀에서 이제 좀 발행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윈터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아예 피벗을 한 건지 뭐 그냥 사이드로 하나 더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엘리자를 이렇게 좀 제공을 해서 좀 많은 개발자들을 자신들의 생태계로 좀 끌어당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좀 더 길게 좀 준비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대부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좀 토큰이 어느 정도 런칭되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온 게 많이 없더라고요. 뭐 토크노믹스도 사실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토큰의 유틸리티도 당연히 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이제 에어드랍 보상 위주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런 온체인 AI 에이전트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뭔가 좀 우리가 뭐 사용을 해서 뭔가를 좀 효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자료에도 사실 많이 못 실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이나 전망 같은 경우도 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디파이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대부분 이제 해외 전문가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본 인프라를 시작해서 뭐 유니스왑 같은 이제 좀 기초적인 어떤 어, 뭐 기반 파운데이션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거쳐서 뭐 애그리게이터도 나오고 뭐
무기한 이제 뭐 선물 이제 거래소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서비스로 발전을 한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도 사실은 뭐 프레임워크, 인프라, 그다음에 런치패드, 그다음 뭐 개발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거쳐가는 과정을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머니 레고처럼 에이전트 레고 같은 형태들이 연결이 되고 조립되면서 좀 복합적으로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메사리에서도 나온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했던데, 2024년 연말까지는 약간 디파이 서머를 연상케 하는 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였죠. 근데 이게 사실, 디파이는,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한 번도 깨진 적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는 많이 좀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뭐 디파이처럼 사실 지금 수준에서 6배, 7배 정도 더 성장할 수 있을지는 뭐 누구도 당장 뭐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디파이가 성장했던 것처럼만 올라가도 어느 정도는 다시 좀 회복해서 메타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제 기대를 열심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온체인 AI 에이전트도 이런 성장 동력이나 평가를 하는 것도 그냥 기존의 디파이나 그냥 디앱들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디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거버넌스 토큰이나 뭐 스테이킹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AI 에이전트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토큰 보유자들한테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좀 관심을 받는지 뭐 AI 에이전트도 사실 B2B도 있겠지만 뭐 B2C도 많을 거고 결국은 B2C가 사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AI 16가 만든 엘리자가 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태계랑 부가가치가 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뭐 미래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개발자들이 얼마나 쓰기 편한지. 물론 이제 어떤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에이전트들도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빌딩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오픈소스고 이제 생태계 자체를 좀 만들려고 하는 이런 블록체인 웹3의 좀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좀 얼마나 쓰기 편하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온체인 AI 에이전트도 결국은 웹2의 AI 발전 패턴하고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에이전트의 학습 데이터도 늘어날 거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최적화가 돼서 성능도 좋아질 거고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용자가 더 늘게 되는 이런 이제 파레토 법칙이 또 강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소수의 강력한 플랫폼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뭐 승자 독식 현상으로 굳어지게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디파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넷에 따라서 약간은 좀 이런 포션이 좀 분배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뭐 체인 AI 에이전트는 정말 승자 독식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초기에 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학습 데이터를 좀 잘 축적해가지고 성능을 계속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도 이제 AI 에이전트에 관심도 있고 웹2에서도 사실 되게 좀 많이 보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아직은 뭔가 구체적으로 되게 획기적으로 뭔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나 서비스는 아직은 보이진 않지만 뭐, 이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사실 자본도 이렇게 좀 빠르게 모이는 웹3의 특성상 좀 조만간 구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랑 희망회로를 좀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발표는 제가 지금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리서치하고 스터디 하다 보니 너무 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어떤 뭐 토크노믹스나 토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뭐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디파이 초기도 사실은 뭐
거버넌스랑 뭐 유틸리티랑 뭐 LP랑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되게 희박한 경우도 많아. 되게 뭐 죽었던 것들도 많고 초기에 자리를 잘 잡아서 크게 성장했었던 뭐 아베나 뭐 유니스왑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프레임워크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전트의 뭐 체인링크가 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성장을 또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